안녕하세요. 네,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주말에 이어서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월요일도 징검다리에 낑겨가지고 화요일까지 연휴를 쉬실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장은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준을 넘겼죠. 15% 이상 되는 종목이 30개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 엄지척입니다. 괜찮은데 오늘 30개가 아니라 이제 40개로 늘렸습니다. 왜냐면 30개인데 좀 후져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개인데 이렇게 파파파파파 하고 파파파파 하고 파파파 하고 이런 종목이 이제 한 30개 정도 되면은 좋았는데 하루 종일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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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시 한 2시 50분 한 3시 돼서 매도, 이것도 한 2시 50분 돼서 매도,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군뱅이처럼 가니까 30개가 됐는데도 그날 장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0개로 바꿨습니다. 40개. 오늘 한 40개 된 것 같아요. 장이 좋냐 안 좋냐는 이제 이거는 엄지척, 이거는 이제 그 옛날 로마 황제가 그 투사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나서 보낼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가지 이게 날린다는 표현을 쓰죠. 야, 끊어 끊어 할 때 이렇게 뭔가 마감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렇게 목에다가 손바닥으로 손날로 이렇게 그 목에다 이렇게 휙휙 저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 문화는 이렇게 엄지척이냐 엄지를 위로 향하냐 밑으로 향하냐 이제 그걸로 많이 따지나 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시그니처식으로 사용했나 본데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 안 보면 또 아쉬우니까 나스닥은 이제 휴장 때 그렇고 나서 저 어젯밤에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한 요렇게 어제 느끼기로 한 요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여기 너무 크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위에서 버텨줬습니다. 여기서 눈치 보고를 에이 여기서 무너지나 보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지더라도 종가 비슷하게 여기 종가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서 요만큼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일봉인데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죠? 괜찮죠? 그리고 미국장은 계속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기서 머리 한번 내밀고 나서 계속 하락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모가지 한번 빼꼼 정확하게 내밀더니 여기서 좀 비리비리 하다가 머리 한번 내밀고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요게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될 정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가고 있으니까 조정을 한번 할 건데 그래서 갭 떠서 보통 이제 갭이 떠서 종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갭을 위에 떠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제가 이런 거는 연속 상승으로 이렇게 되든 간에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갭 뜨는 거를 항상 지수든 종목이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자리가 이게 갭에서 무너지는 자리는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 무너지는 또 자리가 형성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모양새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쫄지 말고 그렇게 쫄 필요는 없는데 워낙 요즘 이제 너무 일렬로 쫙 저것도 없이 지지도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 시드를 줄여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 4천 하던 분들 2천 하고 2천 하시는 분들 뭐 1000 하고 이런 식으로 500 하는 분들은 뭐 한 200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정말 좋은 장 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좋은 이건 물론 나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좋은 장 오면은 그때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레버리지 장이 오면은 롱 장이 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저랑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막 그랬는데
미국장이 일단 버텨줬습니다. 예, 하락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오늘 분봉을 봐서는 되게 재미없는 장 같은데, 양봉장이라도 재미가 있는 장이 있고, 음봉장이라도 또 재미가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꼭 재미가 없는 장처럼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오늘 상승을 좀 세게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양봉을 보면은 여기서 왠지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고 갭에서 아주 약한 갭이지만 무너지길래 갭에서 무너졌길래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선까지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20선을 안 닿는 데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조정을 한다면 20선을 안 닿는 식으로 하고 올라가는 수가 있고요. 20선을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다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했는데 다행히 조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봉이 길죠. 이게 여기서 갭을 떠서 이렇게 봉이 요것뿐이 안 되면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됐으면 별거 없는데 바닥부터 쫙 긁고 올라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 날이에요. 먹을 게 많은 날이라서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면 재미가 없을 만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갭까지 떠서 상승하는 각도가 갭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갭을 안 떴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각도는 보나마나 이게 더 화끈하게 올라가겠죠. 예, 지금 이걸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치고는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바닥부터 긁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장은 조정을 하든 뭐 지랄하든 말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온 것처럼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올라가든 여기나 여기까지는 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냐? 여기 자연스럽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번 건드렸나 본데 여하튼 장은 지금 코스닥은 계속 좋네요. 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어. 이렇게 언제 무너져도. 근데 무너지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뭔가 매물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오래간만에 저기 한번 봅시다. 여기 매물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올라가느냐, 이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닝기적거리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쨌거나 조정을 한 번 하든 아니면 여기서 두 번을 하든 조정을 하고 올라가느냐, 이제 한 번을 하냐, 두 번을 하냐, 이제 그러니까 여길 기점으로 쌍바닥을 만드냐, 여길 기점으로 쓰리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여하튼 올라갈 공간은 이제 여기랑 아까 봤듯이 매물대가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요것만 봐서 외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봐야죠. 전반적으로 그죠? 어디서 지지를 하나, 어디서 저항을 받을 건 지금 여기 저항을 받는 데서 딱 멈췄는데 여기가 저항선이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요. 그죠? 양봉의 머리들 알게 모르게 있어요. 강하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정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만약 이거를 코딱지만큼이라도 뚫은다. 여기를 만약에 내일이라도 갭을 떠서 이렇게 뚫든 갭을 안 뚫고 심지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다음날이라도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무너지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날까지도 안 가고 바로 여기서 내일이라도 갭에서 무너지면은 이거는 꺾어서 조정을 한번 하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조정을 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야, 이 선이 이제 오늘 이제 요 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 저항이 좀 걸려 있거든요. 저항이 걸려 있는데 내일 갭을 떠서 돌파를 해서 가느냐, 갭을 떠서 무너지느냐, 심지어 종가나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데도 대가리를 내미냐, 이거는 청신호죠. 이건 아니고 이건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냥 갭 떠서 올라간 건 이것도 청신호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여기를 다 뚫는 거는 다 청신호인데
갭으로 뚫든 종가에서 뚫든 마이너스 뚫든 다 청신호인데 갭에서 무너지는 거 요것만 적신호입니다. 그럼 이게 한 2, 3일 한 많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기다려주는 효과가 돼서 얘가 아마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이평선을 깨는 것보다는 22평선을 깨는 것보다는 그냥 안 닫고 가거나 딱 살짝 지지만 하고 가는 식으로 아마 그런 모양새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얘가 이제 당장 이평선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갭에서 확 무너지면은 얘 깨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살짝 위에서 올라가든가 살짝 닫고 올라간다든가 아예 확 깨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또 우리 세력시들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또라이 같은 종목들이 목표가 이상으로 그냥 막 돌파하고 막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침 나온 종목들이 오늘 꽤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워낙 지수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몇 종목 보이더라고요. 오늘 코스닥은 이제 보고 오늘 상승률 한 200이 보고 15% 정도 되는 물량,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제가 보니까 물량 받는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량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는 지수가 조정 겸 하락을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계속 종목들이 침만 나오는 거 보니까 침침침침침 그러더라고. 계속 제가 그랬죠. 침침침침침 나온다고. 상한가 한 것들 외에는 이거 인상가만 상가서 뭐 어떻게 됐고 침침침침 요런 것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거는 다 물량 받은 겁니다. 이런 거는 다 물량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봉보다 침이 더 봉이랑 침이랑 비슷하게 된 거나 아니면은 봉보다 침이 훨씬 더 긴 애들은 거의 물량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랑 이제 뭐 컴퓨터 들여주기 전까지 한번 슬슬 몇 종목만 볼게요. 오늘 유니슨 강상이죠. 아침에 완전 날라갔어요. 유니슨 뭐 드론이래. 풍력,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뭐 그런 애들이죠. 유니슨인데 중간에서 물량 하나 받았고요. 그 위에서 물량 하나 받았고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거래량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 하락하다가 쫙 하락하다가 미쳐버린 거 보십시오. 여기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야? 여기서 물린 사람은 이거 어디서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도대체 언제 나가야 될까요? 252%. 이래서 하락하는 120 몰래 하는 게 아닌데 단타만 중간중간 한번 치는 겁니다. 하락하는 와중에 어디서 발돋움판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딱 보시기엔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요렇게 요 기간이 좀 되죠. 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따져야 됩니다. 여기랑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여기까지 발판을 만든 거예요. 요렇게 발판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박스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만 여기 구라치듯이 이렇게 여기도 올라가 있는 거죠. 올려 털은 거죠. 내려 털고 올려 털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려 턴 거고요. 이거 올려 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발돋움판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뭔가 발돋움판을 만드는 것처럼 하더니 한 칸 더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 두 칸 내려온 거예요. 덜컥 내려오고 또 세 번째 덜컥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이 질립니다. 보고 있으면 차트를 보다가 얘 한 번 갈 때 됐는데 내려갔어. 갈 때 됐는데 안 가. 갈 때 됐는데 안 가. 질립니다. 질려. 그래서 유니스는 제가 잘 안 해요. 옛날에 몇 번 하긴 했는데 저랑 잘 안 맞더라고. 저처럼 이렇게 조급한 애들은 잘 안 맞아요. 전저점까지 정확하게 갔죠. 전저점까지 간 것도 있지만
전 저점까지 간 것도 있지만 밑에 중간 위에 물량을 다 받아줬죠. 예, 그리고 발도등판도 아까 초반에 받은 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어차피 여기 것만 해도 꽤 되죠. 이거 기간이 꽤 되잖아요. 몇 달이나 될까요? 여기서 따지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달, 8개월이면 충분히 지지를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상을 가도 괜찮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수, 자리,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차트. 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차트하고 뉴스, 뭐 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다른 거는 거의 이제 크게 안 따진다고 그랬죠. 예. 지수짜리. 지금 지수짜리 아까 코스닥 보면은 120과 아니 120인데 다시 120과 20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이제 좀 조금 비슷하게 이제 그려보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120선과 20선이 120보다 20선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든가 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애들 20을 지지하고 상승하든가 120을 돌파하는 애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선이 밑에 있죠. 지수자리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안 맞는 애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나마 여기 발도등판 있는 곳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연차로 따져야 되죠. 지금 뭐 대략 지금 6월이니까 반년, 1년, 1년 반, 2년 반 여기 대충 여기 안 친다고 쳐도 2년 반을 하락한 종목들은 대부분 20선이 이게 120이면은 20선이 이렇게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이렇게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중간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수짜리 매매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120 위에 있는 20선에서만 나는 무조건 여기서만 할 거야. 그거는 이제 차트를 못 보는 사람들 얘기고요. 예. 여기도 보면은 20선 위에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게 지수짜리가 됐다가 여기는 아니다가 여긴 됐다가 여긴 아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수짜리 매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지수가 120이 있고 20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는 또 따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코스닥이 여기서 놀고 있다. 그래서 20을 돌파하는 종목이나 2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딴지를 거기를 아니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지금 지수가 위에 있는데 이런 종목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 이건 이해하겠다. 근데 오늘 유니슨 보니까 120 밑에 20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왜 하라고 그러냐 이거를. 저는 이거 이렇게 아침에 아주 급등만 아니었으면 아침에 확 올라가는 것만 아니었으면 물론 저는 오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는 이걸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은 상태로 만약에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걸 본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종목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잘 안 맞아서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을 일은 거의 없지만 내가 관심 종목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지하고 슛 나오네 여기서 슛 나오네 그랬으면 이거 제가 이 슛이 나오기 전에 판단이 여기서 섰다 저 슛이 이왕 나와버리면 너무 이제 고점이죠. 여기 벌써 몇 프로죠? 10%죠. VI가 올렸으니까 10%겠죠. 여기서야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여기선 이렇게 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눈치를 까고
이 새끼 지지하네? 아침에 이렇게 갭 뜨면서 지지하네? 여기서 지지를 하네?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칠 것도 없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1~2%대 시작을 했으면, 아까 거기가 몇 프로죠? 여기가 3~4%. 다칠 것도 없고, 3~4%면은 3%? 아이고, 왜 한 거죠? 3%? 4%. 요 사이에서 만약 이 정도 되면 아까 10%였죠. VI 걸린 게 10%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랬겠지만 앞에 전 고점 여기 치매 머리 여기를 도착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눈치를 깠으면 1798원 맞나? 고가 1800원. 한 1798원을 돌파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오늘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발돋움판도 완성이 돼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 얘가 여기서 매집도 충분히 많이 해놨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여기서 거래량 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저껜가 한번 갔는데 왠지 제가 봤을 때 120선을 돌파, 지지, 상승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가는 여기가 12%니까 24%. 네, 아마 저는 보수적으로 여기를 받겠죠. 21%를 받겠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할 정도면은 24%까지 보라고 안 해요. 여기까지 보라고 안 해요. 21%라고 그러지. 왜? 안전하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돌파선이 12%니까 12%의 2배면 24%잖아요. 제가 원래 주장할 때는 맨날 여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파선의 2배 이상,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을 좀 케어를 해준다고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3분의 1을 다 버리라고 그랬을 겁니다. 반 이상 버리시라고. 나머지 걸로 24%를 가든, 상을 가든, 27% 이상이면 상한가 후보가 충분히 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니스는 제가 관심 종목에 넣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정도로 20선이 밑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 지수짜리 그러니까 지수짜리 매매라는 거는 코스닥 지수랑 데칼코마니 마냥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수 자리에 상승하는 방향에 대한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지. 120가 20 있으니까 무조건 20 밑에는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120 위에 있는 20선은 상승하면 무조건 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이거는 저랑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인데 미리,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기 전 이 시간도 아깝잖아. 제가 여러분들이랑 언제 할지를 모르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 전이라도 지수짜리 매매라고 해서 꼭 120과 20선이 꼭 위에 있는 종목에서 슈팅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나. 왜? 오늘 슈팅으로 인해서 얘는 20선이 3일이나 4일 뒤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120선과 20선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지수자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올라가 있는 종목도 20이 위에 있고 120이 밑에 있는데 이게 슈팅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요, 여기서 단타는 칠지 몰라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20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0을 깨는 순간, 20을 깨고 120까지 깨는 순간 20선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120선은 계속 가고 있고, 그러면 지수자리가 이것도 거꾸로 된 거죠. 20이 위에 있어서 여기는 지수자리랑 맞았는데 20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 종목이 계속 내려와서, 왜? 이 슈팅이라는 거는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야 계속 올라가는 건데, 각도를 세게 절벽처럼 만들듯이 올라가면요, 남은 일이라고는 내려올 일뿐이 없어요. 이렇게 하락할 일뿐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래도 견딥니다.
대신에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갭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셨죠? 내려오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수자리에 있더라도 120과 20선 이렇게 있더라도 지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기서 알짱거리고 있으면 이건 괜찮은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슈팅을 빵빵빵 이렇게 올라간 것들, 이런 거는요 다시 내려와서 120 밑으로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20선 이렇게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다시 지수자리가 역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20선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수자리가 맞고 여기는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의 그 흐름을 봐야지. 이 흐름을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제가 차트 그 공부하시라고 이 방송을 올리는 취지입니다. 아셨죠? 단적으로 어쨌거나 저랑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거의 주입식 교육이니까 방송 자체가, 그렇다고 20선이 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자리가 아니니까 이 종목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좀 시야가 좁은 판단이다. 우물안 개구리 판단이다. 아셨죠? 3, 4일 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 강상으로 올라갔고요. 예, 굉장히 강상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제 여유가 올라갈 공간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얘는 굉장히 강상이니까 매물대까지 내일 충분히 매물대까지 갈 이유가 뭔가 자격이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마땅히 이렇게 매물이 크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뭐 여기뿐이 없어요. 여기 21%, 공간은 21%가 있어요. 근데 뭐 재수가 좋아서 21% 위에서 이렇게 21% 위에서 아래침을 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상한가도 갈 수 있죠. 이렇게 내일 연상도 갈 수 있어요. 워낙 셌으니까. 근데 무조건 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 상한가를 먹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증권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는 데까지만 21%까지는 21%, 22%까지는 뭐 먹을 게 있구나. 1차, 2차. 그러면 20% 정도에서 매도하고 22%나 23%에서 나머지 매도하면 되겠구나. 요렇게만 보세요. 바닥에서 긁고 올라가면 요것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어느 정도 갭은 뜰 거예요. 왜? 오늘 워낙 강상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거래량이 50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 맞죠? 500만? 근데 그렇게 강상치고는 거래량이 또 그렇게 500만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내일 공간은 이 정도 있다. 공간으로 따졌을 때 한 19%에서 보수적으로 19%, 얼추 보면 한 23, 4%, 이거 너무 높네요. 한 23, 4%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셨죠? 1차, 2차.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1차, 2차. 근데 만약에 이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때는 상을 노리시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머릿속의 개념 자체가 나는 상한가를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줄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물량을 여기서 한번 받고요. 위에서 받고 밑에서 받고 다시 중간에서 또 받았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는 거래량까지 터뜨렸어요. 그럼 얘가 최소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마 줄을 그어놓은 것 같은데 오늘 상을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선을 그어놓은 게 다시 한번 선을 그어놓은 게 어느 정도 맞나 한번 볼까요? 그때 대충 그어놨을지도 모르니까. 양봉의 머리까지 그어놨죠. 예, 여기 다시 헷갈리니까 지우고. 예. 어쨌거나 내일 이건 종가상이죠. 아마 공간은 요 정도는 있어요. 6% 정도 공간이 있는데 마이너스 이거 지금 상품 틀린 거 아니야? 매물대가 많은가? 3만, 어렵네요. 이거 잘못하면 상 풀리겠네요. 내일, 이거는 뭐 5%, 물론 6%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아침에 갭 떠주면 그냥 던지세요. 아침에 갭이 뜨면 던지시고, 갭이 안 뜨면 한 5, 6% 올라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친 척하고 6% 정도 갭이 떠서 시작하자마자 분봉상으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딱 여기 10%, 11%에서
미련 없이 던지시면 됩니다. 11%에서 미련 없이. 11% 맞나? 12%니까 11%에서 미련 없이 던지시면 돼요. 이거 욕심내시면 안 돼요.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얘가 오늘처럼 과하게 상승을 해서 여기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내일 한 15%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오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판단하는 거고요. 새롭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 내일 판단하는 거고요. 아침장 시작했는데 능기적거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아래침을 길게 달고 이렇게 아래침을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싹 전환이 된다. 이러면 할만하지. 이러면 이제 신규를 잡아서 하는 사람들도 할만한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왕 상이 들어가신 분들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이옵트로 이름이 이상했고 그래서 바이오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반도체였죠. 예. 얘는 연속 상승을 했네요. 그죠? 이 몇 프로죠? 어제 18%. 어제가 아니라 이제 저번 마지막 날 월요일 날 18%로 가고 오늘 상을 들어갔네요.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약한 상도 아니에요. 그죠? 아주 약한 상도 아니고 강상도 아닌데 여하튼 요게 한 16% 정도 곽초령 자리가 있죠. 묻고 한 번 묻은 거는 정고점 돌파인데 두 번, 세 번 정도를 묻고 올라간 두 번 이상을 묻고 간 애들은 이제 곽초령 자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거는 돌파선에 2배 이상을 간다. 근데 이게 벌써 돌파선 자체가 15%입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충분히 갈 자격이 있죠. 그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장이 워낙 후지다. 그럼 18%에서 곽초령 자리 같은 경우는 18%에서 22, 3% 정도 갑니다. 22, 3% 정도 가는데 전 보수적으로 22%라고 하는데 22% 이상을 가는 종목은 그냥 상한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왜 하필이면 22% 이상이야? 이게 아니고 20% 이상만 돼도 상한가를 충분히 갈 자격이 그 타이틀이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22% 이상 되는 종목은 상을 가도 어색할 게 없어요. 내일 공간 한 13% 정도 있는데 종가상이니까 바닥에서 긁고 올라가면 12, 13% 매도 아마 갭이 한 2, 3% 떠서 VI 걸리면 끝날 것 같네요. 아니면 VI가 안 걸리더라도 어쨌거나 12, 13% 정도 가면은 일단 반 이상 던지시는 게 맞습니다. 상을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매수해서 들어가신 분들.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늘 또 우연인지 몰라도 새로 들어가서 할 거 치고는 먹을 게 없네요. 만약에 내일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럼 한 10% 정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 바에는 새롭게 들어가실 거는 없습니다. 얘는 하루 종일 위에서 닝기적거리더니 끝내는 상을 들어갔네요. 예. 근데 얘 별로 3상이니까 얘 지금 5상을 가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보통 3상은 5상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거 5상 갈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3상이니까 5상까지 뭐 보십시오. 뭐 이런 사람 많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들이 뭘 한다고. 여기 주주들도 몰라요. 5상을 갈지는 여기 주주들도 몰라요. 개미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 종목으로 지금 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 세력 애들만 알 겁니다. 그 세력 애들도 10명이다. 그러면 한 8명은, 한 7명은 몰라요. 한 3명만 알지. 인상가 계속 상 후보처럼 계속 닝적거리고 이게 왜 거있네 이거는 또. 오늘 근 게 아닌데 거있네요. 네. 매물대를 거놓은 건데, 첫 번째 매물대가 맞네요. 여기 맞고, 두 번째는 좀 보수적이라 그렇지? 아니, 비슷하네요. 예, 여기는. 똑같네. 여하튼 1차, 2차인데, 2차는 35%니까 갈 수가 없죠. 1차까지 간 겁니다. 근데 오늘 꼭 상을 갈 것처럼 계속 영어를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침이 긴 종목에 매매해서 종가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면 침의 절반을 간다. 만약에 이게 앞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갭을 떠서 한 3, 4% 갭을 떠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고점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시작 자체가 그냥 막 반 가까이 이쯤에 반 가까이에서 목표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면 돌파죠. 그러면 돌파입니다. 돌파.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에요. 돌파죠. 그럼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물대 꼭 돌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매물대가 대략 뭐 요 거리랑 크게 터진 거 하나 있죠. 여기 양봉의 머리 1차 2차는 그 위에 여기 2차 상한가네요. 상은 안 갔네요. 그래서 제가 상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만히 이 차트를 보다 보니까 상한가를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이렇게 막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 침이죠. 없어. 상을 간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이 어렵겠구나.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할 일은 없고 상을 가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리랑 이렇게 터지면서 이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예상을 빗나가고 그렇게 상을 못 갔다 뿐이지 2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저라고 뭐 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스펙은 제가 안 하고요. 스펙은 안 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차트상으로 보면 요 매집 환경이 좀 있죠. 좀 있어요. 물량 중간에 한번 받고 중간에 추가로 매집을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안 보이지만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발로 여기를 매수를 해서 종목을 하기는 큰 결단 아니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했으면 여기까지만 봤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슈팅을 했더라도 저는 여기 9%까지만 봤을 겁니다. 여기까지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되게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굉장히 전 여기서 아마 다 팔았을 겁니다. 10%에서. VI에 걸렸을 때, 3분의 2 매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다 매도했을 겁니다. 3분의 2 여기서 매도, 나머지 여기서 올 매도. 그러니까 제가 스펙을 할 이유가 없죠. 먹을 때는 조심조심해서 조금씩 먹어야 되고, 박살날 때는 이렇게 박살나고, 그래서 제가 스펙을 안 하는 겁니다. 우선주, 스펙, 팀별주, 이런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딥노이드,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우선적 그래도 차트 잘 보지도 않잖아요. 돌파선이 한 14% 되죠. 그러니까 30% 가까이 14%니까 28% 이상 갈 종목은 되는데 얘 좀 덜 갔네요. 1차 한 여기 봉의 절반 1차 2차가 없네요. 33%니까 2차가 없네요. 한 고기 정도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예. 오늘 얘는 이렇게 목표가를 안 간 것처럼 간 애도 있지만 오늘 대부분 돌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표가가 여기 14%니까 여기 1차가 아니잖아요. 제가 15%부터 1차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양봉의 머리 여기에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과상승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정정합니다. 예.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 높게 본 거고 1차 17%, 2차 19%인데 과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26%까지. 오늘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예. 순간 착각을 했네요. 차트가 저를 속였어요. 얘도 왜 오늘 거놓은 게 아닌데 왜 권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스타일로 걷자면 21% 그냥 1차죠. 그죠? 15% 이상의 돌파선 그냥 1차죠. 근데 그걸 따지기 전에 여기 13%짜리 침이 하나 있죠. 13%의 2배면 26%. 그죠? 여기까지 봐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오늘 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돌파선을 돌파하는 개념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와 이 슈팅의 크기가 나중에 여기서 폭발을 한 거지. 처음에 이거 막 예비 상승을 하고 막 갔던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얘가 왜 그렇게 갑자기 슈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슈팅을 하는 부분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알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감안 안 하고 원래 원칙대로 보는 겁니다. 13%죠. 그러면 15% 이상 되는 돌파선은 1차 목표가로 보지만 여기는 1차 목표가가 아니에요. 그죠? 13%니까. 그러면 13% 다음에 그 양봉의 머리가 어디 있을까요? 모여있는 곳이나 거래량이 크게 터진 곳. 모여있거나, 근데 얘는 지금
거래량 터지네. 얘는 목표가가 지금 여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니까 말이 안 되죠. 돌파선보다 낮으니까 얘는 안 떠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양봉의 머리 여기겠죠. 그죠? 여기 양봉의 머리, 양봉의 머리, 거래량도 있고 주변에 비해서 거래량도 있고, 그거를 떠나서 양봉의 머리, 치매 머리도 좀 모여 있고요. 1차 여기입니다. 2차는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2차 굳이 따지면 여기인데, 그래봤자 이 양봉 봉 하나, 이거 양봉 머리 요거 하나 가지고 2차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18%인데 얘도 오늘 22%까지 4%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 4% 정도야 뭐 올라갈 수 있죠 뭐. 얘는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목표가를 따질 때 그냥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목표가 여기네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따지면 목표가 이거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치면 머리 여기로 볼 수도 있죠. 그죠? 얘냐 이렇게 목표가를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려워요. 여기도 29%예요. 여기서 거의 30% 상한가네요. 그죠? 그럼 이거 상한 후보였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예. 요렇게 돼 있는 애들 찾는 겁니다. 이 매물대를 찾고요. 그 다음 요 매물대, 그 다음에 요 매물대, 요렇게 찾는 겁니다. 요렇게. 아셨죠? 매물대는 여기, 여기, 뭐 또, 굳이 따지자면, 여기, 그죠? 또 굳이 따지자면, 여기도, 이거 좀 애매한데, 얘랑 갭 차이가 있어서 이 봉 두 개가 애매한데, 여하튼, 그걸 제외시키면 한 침의 절반 여기. 왜? 여기 침 머리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횡으로 따져야지 종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다 보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다 보니까 이거 있으니까 뭐 이거, 가다 보니까 이거, 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횡으로 따지는 겁니다. 횡으로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목표는 종으로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횡으로 따지시는 겁니다. 원풍물산 얘는 뭐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계속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을 계속 받고 있죠. 얘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얘가 횡보도 발도등판도 오래 만들었죠. 지금 보니까 시간 꽤 되죠. 발도등판도 꽤 오래 만들고, 발도등판도 여기서부터 따져도 얘 대략 여기까지 따지면은 뭐 1년에서 한 2달 빠지니까 1년에서 2달 반 빠지니까 9개월 반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매집도 하고 물량도 받고 올려 틀어서 물량도 받고 추가 매집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추가가 아니라 예비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집이라고 보는 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매집인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과거가 됐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 여기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게 다 지워버리고, 이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왜안 커져? 띵 그러네. 예비 상승처럼 올라가는데, 이제 이러면 제가 이제 언젠가 얘기를 했겠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나중에 보면 이게 슈팅을 크게 막 했을 때 보면 이게 아마 요만한 매집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커 보여도, 지금은 이렇게 커 보여도 이게 요만하게 돼서 매집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실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려놨죠. 요만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지금 얘가 지금 그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물량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죠. 지금은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려왔을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20선 가까이 내려왔을 때 뭐 지가 내려올 것도 같은데, 하여튼 뭐 시간 다닐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얘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버텨주고 있으면 120선과 20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요때 잡아서 지수가 하락을 할지 조정을 할지 아직은 결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런 데서 쌍바닥에서 이렇게 잡고, 쌍바닥에서
잡고 무식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음봉에서 딱 20선 지지할 때 아니면 깰 때 약 음봉에서 딱 잡고 여기서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면 한 요만큼 120까지 120선 로스선입니다. 120선이 로스선이에요. 무너지면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무너지면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에서 뭐 대략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예. 올라갈 게 많죠. 먹을 게 많죠. 내려오는 건 요만큼, 올라가는 건 이만큼. 이럴 때는 스윙을 할 만한 겁니다.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저는 더 내려왔을 때 내려올 거는 요만큼. 아이고, 야, 뭐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건 요만큼, 올라가는 건 이만큼일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내려오는 건 이만큼, 올라가는 건 요만큼일 때는 저는 안 합니다. 물론 여긴 여기가 아니에요. 더 올라가 있죠. 저 위에 목표가가 스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가 더 높으니까 꼭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도 거기서 하는 거지만 저는 안 합니다. 예. 저랑 스윙이랑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는 거면 되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이게 따져보면 여기서 프로테인 따지면은 44%예요. 한 40, 한 4% 되네요. 내려가는 거는 120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한 4% 4.75, 4, 5%인데 그러니까 4%를 로스를 하면서 40 몇 프로를 먹는다 그러니까 1대 10이잖아요. 그죠? 4%, 40%. 그죠? 밑으로는 4%, 위로는 40%. 그러니까 1대 10이에요. 할만 하잖아요. 근데도 나는 못 견디더라고. 안 돼 하면은 그냥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에이씨 그냥 더 버려버린다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확 무너지잖아요. 여기까지 무너지잖아요. 걔는 물려. 스탑로스 해놨다고 착각해갖고 걔는 물릴 때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그러면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척이라도 하니까 여기서 물 타서 나오면 되는데 아이 그 이것저것 막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데이어 플러스 선 거는 것들이 많네요. 제가 웬만하면 선 다 지워놓는데 데이어 플러스도 지금 보니까 바닥을 만들어서 구라 살짝 치고 그 와중에 발돋움 판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 거와 여기 걸 합치면은 기간이 꽤 되죠. 그죠? 기간이 지금 여기서 상승하기 전과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7월, 반년, 4월, 반년에 10개월이네요.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예비 상승을 하려고 지금 예비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승을 꽤 했고요. 단타로 봤을 때 꽤 했죠. 나름 최애 자리라고 딱 하기는 애매하지만 여하튼 20 돌파입니다. 20선이 밑에 있다가 20선 밑에 있다가 오늘 돌파를 한 거예요. 요런 종목 하는 날이라고 했죠. 제가 요즘 시즌이.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얘도 뭐냐 얘가 철강이면 좋네요. 철강이면 들고 갈 만하네요. 철강, 건설 지금 뭐 철강, 건설, 전자, 전기, 자동차 이렇게 5개가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에너지 뭐 이런 거 뭐 화학도 나쁘진 않은데 화학은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철강, 건설, 전자, 전기, 자동차. 예. 자동차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전기차도 들어가고 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아직 바이오나 이런 애들은 반도체도 좋은데 반도체가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찢어먹기식으로 하니까 스윙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단타로서는 한두 종목씩 이제 하루에 3-4종목씩 올라가는 게 있긴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아직 안 올라간 건 아닌데 아직은 조금 테마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 건설, 전자, 무슨 전자, 뭐 성호 전자 뭐 많죠. 뭐 무슨 전기, 저 이름 자체가 전기인 애들은 뭐 보나마나 전기고 꼭 이름이 전기가 아니더라도 전기 테마 있잖아요. 전기차에도 꽤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철강, 건설, 전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지금 슬금슬금 오고 있는 게 반도체가 지금 뭔가 오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지 화장품은 생각보다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조금씩 애들이 물량을 계속 받고 있어요. 반도체가 한번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데이오 플러스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나서 여기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만들어놨죠. 여기를 돌파하는 날 굉장히 세게 갈 겁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노리시다가 나는 스윙은 모르겠다. 그냥 왕창 올라가는 날 조정하고 왕창 올라가는 날 그날 밑에서 잡아서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 이상은 넘어가겠죠. 여기 여기까지도 가지 않을까. 올라가려는 것도 먹을 게 꽤 많네요. 예. 근데 이런 데까지는 올라가기 힘들고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매물이 많으면요. 한 번에 못 올라가요. 몇 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침도 나오고 뭐 별짓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돌파를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 진짜 어느 날 아이고 오늘 이 차트가 이상하게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가 어느 날 이렇게 뚫는 거지. 이날이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 뚫으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이렇게 뚫리는 겁니다. 심지어 뚫려다 못 뚫는 경우도 있어요. 끝내. 평생 못 뚫고 계속 120 하락하는 종목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증권에서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아시죠? 뭐 세력시들이 불가능은 없다니까. 나폴레옹의 후예다. 여기 뚫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뚫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데는 개념이 달라요. 여기 매물대가 몇 개입니까? 지금 봉이 몇 개? 여기, 또 대략 여기, 또 여기 뚫어야 될 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뚫어야 될 산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얘가 가려고 상승을 하는 그 증권 종목으로 바뀔라 치면 언젠간 뚫어야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뒤, 20년 뒤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여기나 여기까지만 먹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 오늘은. 여기서부터 들고 가도 먹을 게 없잖아요. 오늘 여기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물량 맞는 자리라 조정을 할 겁니다. 그늘진 자리죠. 그래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여기나 여기까지 뭐 갈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밑에서 잡은 사람들 그럼 그 자기 평단에다 로스 해놓고 아니면 평단에서 로스 하기가 좀 아쉬우면 자기 평단 말고 뭐 좀 중간 정도에다 로스를 해놓고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스윙할 자리도 아니에요. 오늘은 스윙할 자리가 아닌데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들고 가셔야 요 정도에서 들고 가셔야 로스선 요 정도로 로스 해놓고요. 뭐 한 3, 4% 로스 해놓고 먹으면 여기 한 23% 아니면 뭐 한 25% 이렇게 먹을 거는 많고 버릴 거는 로스 되는 건 짧게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여기 간다고 하니까 나 그럼 여기서부터 들고 가야지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세계관 자체가 제가 단타랑 다르다고 그랬죠. 이스트 소프트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 버티다가 끝내는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뭐 얼추 갈 만큼 다 갔죠. 예. 제가 봤을 땐 다 간 것처럼 보이네요. 더 가려고? 마이너스지 않을까요? 이 치매 절반을 가려면은 마이너스도 괜찮은데 아니 갭 뜨는 것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 만큼 다 갔습니다. 시간 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갈 만큼 간 거예요. 내일 또 올라가더라도 오늘 판단하기로는 다 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 더 가겠나? 여기까지 갔는데 뭐 이만큼 갈까요? 그건 아니죠. 가더라도 당장 내일 가더라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가네요. 이례적인 면으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가긴 갈 겁니다. 내일 당장 갈 확률이 없는 거지. 여기를 뚫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 보이죠. 나 진짜 여기를 뚫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간절해 보이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이렇게 길고 이게 짧은 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장 무너지기 전에 빨리 가고 싶어서 어디를 여기를 돌파하고 싶어서. 저 뒤에 한번 볼까요? 더 있나? 더 있네. 없는 줄 알았더니 긴 테두리에서 보면 여기 물량을 밑에서도 물론 다 받았지만 여기서 또 얼추 받았죠. 여기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안 보이지만 대략 여기 정도 될 겁니다. 보수적으로 여기나 여기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윙
초장기 투자로 보면 이렇게도 보는 건데, 아니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하냐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윌링스 초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거는 딱 갈 만큼 갔죠. 예. 내일 바로 또 슈팅하면은 여기를 뚫어서 뭐 여기가 어디야? 바로 슈팅을 하면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여기 이거 갈 수도 있는데 바로 가겠습니까? 갭 뜨면 가능성 있죠. 갭 뜨면 갭 한 1%? 갭 0.5 아직은 모르겠는데 갭 진짜 호기심에 얘기한 건데 진짜 갭을 뜨고 있네. 예. 갭을 뜨면 내일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예.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라도 다시 여기까지라도 거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라도 갈 수는 있는데, 야, 이런 거는 큰 상승을 하고 나면은 다음날 또 큰 상승 나오는 게 3% 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동원금속 이름이 금속이니까 철강주죠. 예. 오늘 조금 세게 올라간 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뭐야? 이게 15%가 아니라 14%구나. 아까 왜 이걸로 15%로 봤을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14%일 수 15%가 아니라 14%에 가깝죠? 예, 13%인데. 목표가는 거기인데 하여튼 13%를 넘는 양봉의 머리. 근데 안 보이죠? 양봉의 머리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볼라 치면 볼 수 있죠? 볼라 치면은 볼 수는 있는데 여기 뒤에 양봉의 머리 어딜까요? 한 여기쯤 될까요? 양봉의 머리 여기? 여기? 그럼 볼까요? 거기가 맞나? 애매하죠. 이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15%가 아니더라도 원래 15%가 되면은 돌파선이 15%가 되면은 이게 1차로 보는 건데 방금 봤듯이 이렇게 차트 까서 뭐 확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봐도 몰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지식하게 꼰대처럼 15%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양봉을 꼭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이 돌파선 넘었을 때 13% 돌파선 넘었을 때 13%면 어디가요? 여기? 여기? 부야에 걸리고 13% 넘었을 때 3분의 1 용도 그냥 버리고 여기서 이제 쑥 내려오잖아요. 쑥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거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을 했는데 아까 그렇게 보기가 까다로운 종목인데도 부야에 걸렸다. 그럼 저는 그냥 100%올 매도 시장가로 해놓고 매도하고 그냥 끝입니다. 3분의 2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게 맞아요. 제가 통풍이 있는지 다리가 아파갖고 지금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목소리는 뭐 다리 아픈 거랑 관계없이 좀 잘 나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연휴 때 좀 무리하게 술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이제 뭐 여행 같은 거 여독 있고 그러신 분들은 건강을 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어저께 갑자기 우리 여신님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봤더니 요 근래 통풍 우리 시달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낫거든요. 이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통풍은 완치가 없어요. 조금 통증이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루닛, 그냥 이런 거는 햇빛 받는 양지 바른 곳에서 슈팅을 한 겁니다. 잘 올라갔죠. 얘는 이제 따다다다다 올라가는 거로 바뀌었나 봐요. 종목이. 그죠? 아닌가? 맞나? 그러네요. 따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로 바뀌었죠. 이런 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만약에 들고 가시는 분이 있다.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들고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로스선을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10% 정도 되는 슛이 나오잖아요. 뭐 대략 10%가 아니더라도 긴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로스선을 걸었다가 얘를 옮기세요. 위로. 이렇게 옮겨서 슛한 종목의 밑단으로 이렇게 옮기십시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딱 걸리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슛을 했어요. 다음 밑단. 근데 오늘 슛을 했잖아요. 오늘 슛을 하면 오늘 슛한 거에 밑단. 요렇게 로스선을 계속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꽉 내려올 때 걸려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의 원래 내가 잡았던 곳에 이만큼의 수익은 보존이 되게끔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마냥 여기서 잡았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아싸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로스선을 여기서 슛하면 여기로, 여기서 슛하면 여기로, 여기서 슛하면 여기로, 여기서 슛하면 여기로 계속 로스선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야 내려올 때 꽝 내려오면 여기서라도 로스가 되게끔. 아셨죠? 스윙은, 그러니까 스윙도 알고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아요. 날려먹는 것 같아도. 동방성기 오늘 물류주 중에서 대장으로 올라가다가 그렇게 오리지널 햇빛 받는 자리는 아닌데 갭을 많이 안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갭을 떴으면 이런 데서 올라갔으면 햇빛을 좀 어느 정도 받는 자리라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갭을 뜨진 않아. 그 갭이 크진 않아. 0.51 1%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올라가다 무너지긴 했는데 여하튼 물량을 잘 받고 여기 물량을 여기랑 여기 잔여 물량 여기 애들 엄청 여기 엄청 많죠. 아마 여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 물량을 다 받고 내려갔습니다. 언젠가 거기 한번 뚫겠죠. 뚫는 날 날라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는 이게 한 번 갖고 안 되고요. 따다다다 하다가 한두 번 더. 한 번이나 나중에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든 한 두어 번 만들어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여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뚫겠죠. 그날 단타로 하는 겁니다. 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얘는 한동안 안 가겠구나. 물량 받고 내려갔으니까 한동안 안 가겠구나. 이건 단타 생각이고 내려오면 잡아야겠구나. 내려오면 20선이랑 120선이랑 가까울 때 잡아서 1차 보수적으로 여기 2차 여기까지 들고 가야겠구나. 이거는 스윙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스윙, 여기서 하는 건 단타. 아셨죠? 스윙하고 단타하고 그래서 잡는 자리가 비슷해 보여도 좀 달라요. 그 매도하는 시점도 스윙이랑 단타는 좀 다릅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좀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방송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됐네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막 아프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마우스 잡는 팔뚝도 좀 왠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오른쪽이 뭐가 대체적으로 안 좋네. 제가 원래 왼쪽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왼쪽이 원래 좀 안 좋은데 요새 모가지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이 뒤꿈치가 아픈 게 목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 관련으로 아픈 건지 통풍으로 아픈 건지 지금 애매해가지고 병원을 어디 전문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애매해서 지금 지켜는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누워있긴 해야겠네요. 근데 다행히 목소리 나오는 거랑 크게 관계가 없는데 목소리가 또 이게 부상투혼이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 방송할 때보다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몇 개 봤고요. 오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침해예요. 물량 받는 거예요. 그 물량 받는 자리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그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종목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슈팅을 한다. 이거는 햇빛 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햇빛을 받는 자리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못 받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햇빛이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다 걸리겠죠. 근데 여기 뿌리가 햇빛을 받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슈팅을 할 수 있죠. 단 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슈팅을 한다면요. 여기서 초반에 여기서 갭도 안 뜨고 여기서 슈팅을 하면요. 그럼 여기는 이런 데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을 쏴도 여기까지는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 뿌리에 햇빛을 쏠 수가 없어. 얘네들이 다 막아가지고 이런 거는 올라갔다가도 내려와서 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심지어 그 다음날 슈팅을 하더라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하고 내려오든 두 번 정도 하고 내려오든 하여튼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어차피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물량 받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슈팅하는 자리는 태양에서 봤을 때 바로 햇빛을 받아서 올라가는 자리, 물량 받는 자리는 무언가 앞에 구조물이 있어서 올라갈 때 얘네들이 햇빛을 다 가려가지고 여기까지 햇빛이 못 와서 올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침으로만 남는 자리, 이게 그늘진 자리.
슈팅하는 자리, 햇빛 받으면 슈팅하는 자리, 얘네들이 가려서 햇빛을 못 받으면 물량받는 자리. 이런 자리는 대부분 침인데 만약에 양봉 마감을 하더라도 다음날 내려와서 끝내는 이 모양으로 이걸 다 함축시키면 이 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예, 오늘은 메시지는 햇빛 받는 자리와 그늘진 자리, 양지 바른 자리와 그늘진 자리. 여기는 그늘진, 아니, 막고 있죠? 예, 그늘진 자리. 여기도 막고 있죠? 그늘진 자리. 여기는 슈팅 해도 되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슈팅을 안 했고요. 그늘진, 여기도 슈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깊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밑으로 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올라간 거예요. 깊기 때문에 자기 평단보다 밑에 깔아져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햇볕을 받기가 나쁘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데서 슈팅을 하면은 요 앞에 좀 걸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 먼 미래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슛을 한다. 여기서 그럼 이거는 슈팅하는 자리죠. 그죠? 걸릴 게 없으니까 저런 건 슈팅하는 자리입니다. 예. 햇빛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는 자리죠. 예. 이런 건 슈팅하는 자리예요. 근데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요 뒤에는 다 나가리에 다 그늘져서 슛도 안 나와. 이런 데는 슛도 제대로 안 나올 뿐더러 슛이 나오더라도 다 무너집니다. 왜?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을 한 뒤에서는 별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몰라도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하면요. 그 다음에 120선이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크게 상승을 하면은 하락 추세로 바뀌어요. 올라가다가도 상승을 하면은 하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20선이 올라가다가 바뀌고 그런 겁니다. 아시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심오한 단계로 올라가면은 지금처럼 햇빛 받는 자리와 그늘지는 자리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막 기초적인 거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120선이 어떤 때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가는데 어떤 때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세력애들이 슈팅을 크게 해서 한번 상승을 크게 해먹으면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다 그늘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슛이 나와도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횡보도 하고 매집도 하고 물량도 위에 거 받고 밑에 거 받고 중간 거 받고 다 해서 발돋움판도 만들고 하면 그때 다시 올라갈 기회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원래 있던 곳을 돌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갈 때도 있고요. 그 밑에까지 갈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레벨업을 한번 하고 나서 한 레벨업을 두세 번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차트를 이렇게 크게 제가 차트는 이렇게 크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 원래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활기차게 너무 쫄지 마시고 시드만 조금 줄여서 적극적으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